건데요. 특히 저는 노상원 수첩 자체를 이거 뭐 굉장히 조악한 뭐 언제 쓴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그 사실하고도 불일치가 되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이런 거 뭐 보관 장소 이런 걸 볼 때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버거보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그 이 사건 초기 단계에 많은 분들이 특검 쪽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노상원이 입을 잘 열지 않는다. 그래서 노상원의 입을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수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리고 재판정에 출석해서도 노상원의 그 거만한 태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 버렸을까요? 지기현 판사가 네. 수첩의 액면만 본 것 같아요. 액면만.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수첩의 작성 과정을 봐야죠. 노상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사령관이에요. 네. 그리고 김용현이 특별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첩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 있어요. 즉 노상원은 내란의 기획자로서 내란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합니다. 그 수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아주 단적인 이제 하나만 들어보고 무인기 같은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DMZ 내에서의 충돌을 일으켜서 내란 명분으로 삼아야 돼라는 게 나오고 네. 그게 실제 실행이 돼요. 즉 수첩의 액면만 볼 게 아니라 수첩의 작성 과정을 보고 실행 단계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노상원 수첩이 가지는 함의를 알 수 있는데 어제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가지를 생략한 거예요. 그냥 수첩에 글씨도 지렁이 같고 이게 타이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문서화돼 있지 않으니 이게 무슨 내란의 증거냐 증거 아니야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란이 있기까지의 기획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요. 또 하나 아쉬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가 아쉽죠. 노상원 수첩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무인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사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렇죠. 많이 나와요. 폭사 뭐 이런 표현 나오죠. 제 이름도 나와요. 원님 이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실제로 내란의 큰 얼개를 노상원이 그려갔다는 거거든요. 김영원과의 작업 그렇죠.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못 밝혀낸 게 너무나 천추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은퇴한 그 성범죄로 물러난 퇴역 군인인데 이 사람한테 현역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매칭을 해주는 게 김용현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티나지 않는 롯데리아 같은데 모여서 내란을 모의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핵심이 김용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상원한테 현 정보사령관한테 야 노상원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노상원의 말을 들어. 노상원의 말을 들으라고. 노상원의 지시를 들으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내란의 기획자가 노상원이고 그 기획물이 수첩이기 때문에 정보사령관 현역 장성이 가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붙여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오비들도 나오잖아요. 오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육사 어떤 그 인맥으로 얽힌. 그러니까요. HID 뭐 이런 거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큰 얼개라는 단어 이게 정말 그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윤 의원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내란과 그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법복 입은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판결을 오래 해온 판사들이 이제 법리를 따지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수첩이라는 것이 내란과 연결되는데 이게 내란 연결되는 개연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완벽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또 의문이 가질 수 이렇게 보면 마치 되게 법리를 설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자동차를 평가해줘 그랬더니 바퀴 따로 떼고 핸들 따로 떼고 이 그 판사들이 그게 익숙한 거예요 지금. 따로 이 자동차가 정말 위험한 거였지라고 했더니 바퀴 안 위험한데 핸들 안 위험한데 헤드라이트 안 위험한데 야 이거 안 위험한 건데 이러면서 하나씩 떼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판사들이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런 법리를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교수님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과목이 헌법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 윤 의원님이 큰 얼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체적인 내란을 보는 하나의 어떤 키로 들어가 작용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수첩만 딱 따로 떼고 보면 이 수첩의
이게 어떤 개연성의 부분이지 이게 이 수첩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인 인과관계야? 예.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란의 기획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한 건 실질적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우리는 아직도 잘 찾질 못한 상황인 거예요. V0 김건희가 무슨 역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또 누굽니까 오인성 판사는 실제로 그걸 또 다 받아들여준 측면이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법복 입은 귀족분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과 그야말로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좀 그 노상원 수첩 가운데 HID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태효 그죠? 이게 뭐 특검의 영역이긴 한데 김태효 그다음에 정진석 요 부분이 다 비어 있어요. 사실은 뭐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니 그런 부분도 좀 더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쉽죠. 예를 들어서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네. 강원도에 HID 부대를 가요. 그렇습니다. 한참 전에. 예. 제가 청와대에서 8년 동안 있었지만 안보실 차장이 일선 HID 부대를 간다?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일단 HID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안보실에서 그렇게 관여할 대상이 아니에요. 안보실에서. HID는. HID를 왜 안보실에서 관여합니까? HID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공작 부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서 어떻게 해오고 막 네. 이러는 네. 실제 행동하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예. 그걸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가서 만난다?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될 선을 개입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선을 넘었다. 그럼요. 네. 그런데도 김태호 차장은 HID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국조특위를 할 때 예. 야 이건 틀림없이 내란과 연결돼 있어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HID가 내란 직후에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러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제대로 안 내놨어요. 국조 때. 네. 의심들은 됩니다. 예. 이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지 무엇을 할지 걱정들이 많았죠. 그때 막 국회에 뭐 스나이퍼가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있잖아요.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예. 실제로 기억을 제가 한번 되돌아 볼게요. 전직 HID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탄 테러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했던 적이 있다. 북으로. 그렇죠. 그걸 국회에 나와서 증언도 했거든요. 네. 실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걸 특검에서 못 밝혀낸 거죠. 너무 아쉬운 아쉽습니다. 부분이 노상훈 수첩이에요. 이 예. 부분 예. HID와 연결된 예. 부분들.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저는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뭐 그중에 첫 번째가 김건희 부분이고 두세 번째로 친다면 전 노상훈 수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너무나 특검이 뭐 조은석 특검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파견됐던 수사 검사들 그 사람들을 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너무 아쉬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다 떠나서 이상민 장관은 7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을 높게 받은 경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상민 전 장관 판결은 전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살인죄와 형량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 이제 무기징역 사형인데요.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인죄랑 비교를 하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7년형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역할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즉 언론사 단전 단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심리적인 역할 이런 것까지 네. 치더라도
형량 자체의 잘못 이거는 다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되는 결정인 거죠.